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소규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즉 GAN 혹은 GAN 이렇게 불리는 논문인데요. 이안 구펠로가 닙스에 2016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 GAN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얀 루큰 교수가 GAN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지난 10년간 ML 분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했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겐이 이제 그 뒤에 이제 파생되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피지겐의 샘플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레브리티들의 얼굴을 가지고 겐을 학습을 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그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의 얼굴을 이제 생성을 해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몇 개는 사실 실제 사람이랑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사실적인 그런 생성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파생 모델들을 만들어냈던 그 겐이 과연 어떤 모델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겐은 이제 대표적인 unsupervised 학습 방식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라면은 쉽게 말하면 레이블이 있지만 unsupervised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도메인,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이겠고,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 도메인이겠죠. 그러면 어떤 그런 도메인의 사진들을 혹은 데이터들을 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걔네 들어가 있는 생성자가 그 도메인 데이터로의 매핑을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예시처럼 실제 그 도메인에 있을 법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supervised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노이즈로부터 받아서 샘플링을 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들을 생성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간을 접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보는 그림인데 이제 굉장히 되게 재밌고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페이크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겐 모델이 그 학습이 되는데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이제 집회 위조범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경찰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집회범은 최대한 경찰을 속일 수 있는 즉 페이크 데이터를 정말 잘 만들어서 경찰관이 이 둘을 분간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반대로 페이크 데이터가 얼마나 정교하든지 이 둘을 나는 분간을 해내겠다라고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이 경찰관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미니맥스 2 플레이어 게임과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개는 이제 그 방금 보여드린 도식을 좀 모델 관점에서 한번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왼쪽이 방금과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요. 오른쪽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의 한 점을 샘플링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노이즈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고 매핑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떠한 도메인에 있을 법한 데이터로 생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페이크죠. 여기 이제 리얼 데이터와 함께 이 멀티레이어 퍼센트로 오른쪽에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 학습이 되게 되면 얘는 페이크는 0, 리얼은 1로 최대한 학습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페이크인 걸 들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속을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위에 빨간 것처럼 adversarial한 관계, 즉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adversarial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학습을 하냐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목적 함수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loss 펑션을 한번 보면 어, 여기 이제 그 민맥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점인데 이 G는 이제 generator고 D는 discriminator가 되겠죠. generator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VDG 즉 이 부분을 최소화를 하고요. D는 최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로스를 한 방향으로 최소화하거나 보통 최소화를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니맥스 플레이어 게임이라고 했듯이 이 두 개가 서로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로스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 함수 이제 먼저 G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사실 이 첫 번째 항은 G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시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항을 한번 보면 되는데 이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그 첫 번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조지폐범이죠. 그러니까 위조지폐범의 목적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DGZ가 뭐냐면 이 Z는 방금 말씀드린 노이즈가 되고요. 펜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전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의 어떤 사전 확률인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뭐 가우시안을 쓰고요. 그렇게 되면 이 Z를 가지고 이 G는 제너레이터 모델은 매핑을 해서 만드는 가짜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항은 이거는 이 가짜 이미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 D가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위조지범의 목적 관점에서는 얘가 가짜 지폐를 받았더라도 이게 진짜로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조지폐범의 목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1로 가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점 외에 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G 같은 경우는 이 로스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항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항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이게 1에 가까워야겠죠. 0이 되면은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1로 가는 게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인 이 오른쪽의 최소화는 곧 위조지폐범의 목적에서 가짜 지폐를 받아들였을 때 판별 확률이 1로 가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D의 관점에서 보면 D는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뭐가 반대냐면 경찰의 목적 관점에서는 진짜 지폐를 받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X가 데이터 분포죠.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나온 이 X라는 이미지 혹은 데이터가 D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1이 되는 게 경찰에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경찰은 실제 지폐를 받았을 때 이게 진짜라고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오른쪽에 방금 있었던 그 요한과 똑같은데 이번에는 반대가 되겠죠. 아까는 위조지폐범의 관점에서는 여기 1이 되는 게 최상이었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여기 0이 되는 게 최상입니다. 가짜를 가짜로 최대한 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D의 관점에서는 요 앞에 D는 1로 가는 게 최상이고 요거는 0으로 가는 게 최상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항은 일단 D에만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놔둔다고 보면 이 뒤의 항이 가장 중요한데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요게 최소가 돼야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게 최대가 돼야 됩니다. 즉 0으로 가야죠. 요러한 관계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adversarial 한 관계가 되고요. 요러한 목적 함수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생성자와 구별자가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을 조금 분포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이 분포의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초록색은 제너레이터가 매핑하는 이미지 분포, 즉 생성되는 이미지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은색 점선은 실제 이미지의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은 구분자의 분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Z가 노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한 어떤 분포에서 샘플들을 다 뽑는 거죠. 이거를 뽑게 되면 이 가운데는 당연히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제너레이터가 이 각 샘플된 어떤 노이즈를 매핑을 한 결과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Z가 X 이미지 공간으로 매핑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모여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데 여기에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엠리스트 그 숫자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부터 9까지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잘 형성이 돼야 되지만 이게 초반에는 아예 막 이렇게 뭉개진 어떤 문자 같은 형태가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인 숫자 이미지 도메인에서 좀 떨어진 그런 이미지들로 매핑이 되는 거를 초반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음, 이 그 걔네 학습 방식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하고 나머지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 분포는 그대로니까 제너레이터는 고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뒤에 고정을 한 뒤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원래는 되게 불안정하게 판별을 했던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분포가 좀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1이라고 뱉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고정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초반에 여기에 이제 매핑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 이미지의 분포인 가운데로 점차 이동을 하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Z에서 X로의 매핑이 좀 더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가까운 분포를 형성을 하도록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됩니다. 이제 학습을 계속해서 잘 학습이 되면 실제로 Z에서 노이즈들을 제너레이터가 매핑한 결과값이 실제 이미지 분포인 가운데 부분에 굉장히 몰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위에 그림, 분포 그림만 봐도 둘이 되게 일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가 매핑하는 이미지 분포가 실제 이미지의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잘 학습을 한 거고요.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굉장히 잘 학습을 했지만 이 둘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라는 걸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게 이 걔네 학습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엠리스트에 조금 적용을 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 엠리스트가 사실 0에서부터 9까지가 있는데 가 아니고 1과 2, 두 개의 숫자만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은 1과 2가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의 분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에서의 분포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보통 펼치면 이제 784 아마 길이가 될 텐데 요걸 이제 한번 펼쳐서 보면 각각가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0부터 1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분포가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1 같은 형태는 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실제로 이 이미지를 하나를 받았을 때 분포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인 1과 2가 있는 이미지 공간으로 매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핑이 잘 이미지 픽셀이 이러한 분포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인 1과 2가 있는 숫자 이미지 공간에 잘 매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어떠한 뭐 전체적인 되게 넓은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은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제너레이트들의 매핑이 이 파란색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학습하는 걔네 제너레이터의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빨간색들은 아까 이 그림에서 뭐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실제 이미지들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초반에는 어,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Z라는 노이즈 공간으로부터 이 매핑을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막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막 되게 이상한 데로 막 떨어지겠죠. 이게 점차 학습이 되면 요 매핑들이 향하는 매핑 공간이 점차 원하는 도메인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정말 잘 학습이 되면 이 함수는 어떠한 노이즈가 주어져도 그 원하는 도메인으로 잘 매핑을 하는 어떤 함수로 학습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잘 학습된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떠한 의미의 Z라는 노이즈 값을 제너레이터에 부여를 하면 뭐 1 혹은 2, 뭐 모양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원하는 도메인의 이미지 분포를 잘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으로 그 한 파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코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 코드는 요 밑에 나오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뭐 스타도 한 8,000 정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베닐라 겐 말고도 뭐 DC겐, C겐 이런 것들 코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코드는 이제 파이토치로 구현이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왼쪽은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그 구축을 해놓은 코드고 오른쪽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축을 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딤이 바로 그 Z 노이즈의 그 벡터 차원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 논문에서도 그렇고 한 100을 차원으로 두고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사실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다른 좀 더 큰 뭐 차원으로 인베딩을 해도 매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설정된 레이턴트 딤은 100이 되고요. 요 100을 여기 보시면 이제 n은 리니어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똑같은 그런 히든 레이어에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100이었다가 128, 256, 그리고 마지막에는 1024라는 어떤 이미지의 크기와 똑같은 그런 형태를 내뱉게 됩니다. 1024니까 사실 이거는 실제 이미지는 이제 2의 5승인 2의 5승이 아니군요. 1024니까 그 이 이미지를 픽셀로 하나로 이제 플랫 했을 때 그 전체 길이가 1024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네 그렇게 아웃풋을 내뱉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의 쉐이프 1024를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 즉 0부터 1 사이의 값을 내뱉는 확률 값을 내뱉는 또한 클래스 M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이 시그모이드가 뱉는 이 그 하나의 값은 이게 진짜 이미지일 확률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끝에 탄을 넣었는데 이 탄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죠. 근데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왜 탄을 넣었는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이미지 픽셀을 사실 저희가 엠리스트도 그렇고 처음에 받을 때 주로 이제 픽셀 값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즈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끝에 탄을 넣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로스 펑션의 정의인데 그 토치에서 이제 BC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BC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네, 요 로스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BC 로스를 이용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adversarial loss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고 이제 옵티마이저는 그 두 개를 따로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모델이 두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성자에 해당하는 옵티마이저 G 하나를 설정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하는 옵티마이저 D를 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 학습 과정이 이 코드에 담겨 있는데 이제 에폭을 도는 동안 그 배치 하나에 들어가는 이미지마다 학습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밸리드랑 페이크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1024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요 필 1로 채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요 필 0은 0으로 채운다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요 뒤에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에 쓰이는 그 진짜인가 혹은 가짜인가를 배우기 위한 그 정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 페이크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리얼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배치 이미지에서 들어오는 배치셋에서 들어오는 실제 데이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 학습을 한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옵티마이저 G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고정을 시키고 이제 G만 학습을 하게 되는데 Z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서 랜덤한 한 값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그러면은 사전 확률 분포 Z의 사전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이 되는 거고요. 가우시안 분포에서 값을 하나 뽑아서 이거를 이게 100차원의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차원의 벡터를 뽑아서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제너레이터에 집어넣게 되면 그 여기 이 클래스에 따라서 여기 100이 들어가니까 여기 1024의 값이 나오겠죠.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1024라는 값을 갖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리드랑 비교를 하는데 이 밸리드가 1024 길이의 1로 채워진 어떤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가짜 이미지를 넣었을 때 1에 가깝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되는 값이 밸리드인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젠 이미지를 판별한 값이 1이 되도록 BC로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해야겠죠. 그럼 G는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의 항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실제 이미지를 받았으면 밸리드는 1이니까 1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크 로스는 이 앞선 제너레이터와 다르게 젠 이미지는 여기서 이제 생성된 가짜 이미지잖아요. 그 가짜 이미지를 받았을 때 페이크, 즉 0과 가깝도록 학습을 합니다. 완전 반대죠.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개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렇게 하고 그 로스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논문에서 여기 이제 실제로 최적화를 어떻게 갔는지 이게 뭐 수렵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수식으로 증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GX는 그 스타가 들어가죠. 그래서 옵티멀한 DGX 같은 경우는 어떠한 G가 제너레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최적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값을 갖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일 때 이게 이제 최적이다 라는 거를 아래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VDG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정했던 어떤 목적 함수가 되고요. 이제 요거를 요 수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expectation 인티그럴로 한번 펼쳐본 거고 이 뒤에 항을 한번 다시 보면 이 Z는 사실 Z를 샘플링해서 이 GZ를 만드는 거나 이 대문자네요. GZ를 만드는 거나 PG 즉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미지의 분포를 따르는 X를 뽑는 거나 사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Z가 아닌 X에 대한 인티그럴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X라는 인티그럴에 대해서 안으로 합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과정 후에 이 D가 이제 옵티멀하게 하려면 이 처음에 이제 D는 이 VGD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D의 목적이었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 자체가 이 V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보니 이걸 한번 치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PDataX를 A라고 하고 PGX를 B라고 하고 DX를 Y라고 놓았을 때 이 안의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 Y로 미분한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Y로 미분을 해서 Y 값을 구하면 A 플러스 B분의 A가 됩니다.
이제 a가 아까 치환된 거를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라는 값이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최적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려면 이러한 값을 뽑아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증명이 됐고요. 그 뒤에는 사실 이제 이 VGD를 아까는 이제 그 맥시마이즈를 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맥시마이즈를 했지만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의 글로벌 미니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수렴을 하냐, 최적화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 아래와 같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 D스타가 들어간 이유는 요거를 한번 D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를 했기 때문에 그 맥시마이즈를 한 D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게 될 때 맥시마이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저희가 살짝 로그사를 더하게 됩니다. 이건 약간 트릭인데 로그사를 더했다 빼면 이 마이너스 로그사가 앞으로 빠지고 이 로그사가 로그 2 플러스 로그 2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VG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VGD에서 로그 2가 각각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2 형태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형태를 자세히 잘 보면 요 2가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2분의 요게 되죠. 근데 요거는 KL 다이버전스 형태가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는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KL A, B라고 하면 이 A와 B의 쉽게 말하면 분포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K의 다이버전스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즉, 이 P 데이터 X라는 분포와 이 분포 간의 차이를 K의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K의 다이버전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값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조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K의 다이버전스가 그 A, B라고 했을 때 B, A가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오면 K의 다이버전스 두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침 딱 저희가 아까 트릭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표현을 하면 2 곱하기 젠슨 샤논 P 데이터와 PG의 분포 차이가 됩니다. 이제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의 특성이 이 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되고요. 두 분포가 같을 때 0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Cg라는 값의 이제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값을 한번 최소화를 하려고 보니 이 값이 0이 될 때 최소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P데이터와 PG가 동일한 분포일 때 이게 최소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나온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 C스타는 이제 최적의 C스타는 마이너스 로그 4다. 이게 바로 글로벌 미니멈인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 그 P주와 P데이터, 즉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동일할 때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최적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식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괜히 상당히 그 되게 좋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한계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모드 콜랩스라는 게 뭐 사실 대표적인 한계점이라고 많이 이제 뽑는 그런 한계점인데 이 분포 그림을 한번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분포를 잘 배우는 게 걔네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걔는 이제 특히 제너레이터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쉽게는 최빈값, 즉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값을 계속 생성을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주구장창 똑같은 값만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를 최소화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매니 배치 디스크리미네이션, 피처 매칭 등을 도입을 했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된 게 요 밑에 링크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요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입리스트 생성 데이터만 해도 저희가 뭐 이게 이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컴퓨터로는 사실 확인을 할 방법이 거의 없고 인간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량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제 학습을 얼마나 진행하다가 중단해야 되는지를 제공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걔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인셉션 스코어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성된 이미지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네,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게 이제 서로 이기려 드는 학습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하나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계속 나머지 하나가 이겨버리는 그러한 게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거의 이제 많은 겐 파생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모델인데 이런 것처럼 학습을 안정적으로 바꾸고자 구조를 새로 제안하는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도 겐에 이제 굉장히 파생 모델이 많다고 했는데 뭐 이런 모델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C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이제 PG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겐 종류를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파생 모델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나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뭐 틀렸다거나 보충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